자, 오늘은 함수입니다. 우리나라 수학 용어가 조금 그래. 우리나라 수학 용어는 세 가지가 있어. 첫째, 뜻 자체에다가 한자어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용어가 있고, 두 번째는 영어에 대한 뜻을 갖다가 그대로 한자화시켜서 부르는 명칭이 있고, 세 번째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일본일 텐데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음만 따다가 붙인 용어도 있어. 한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용어는 딱 용어를 봤을 때 이게 뭐지라는 게 애매한 용어가 되게 많아. 그 대표적인 게 함수야. 이 함수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그 일본 단어에 대한 음만 딱 빌려다가 쓴 내용이야. 그래서 함수라는 내용 자체가 저것만 갖고는 뭔 뜻인지 한 개도 몰라. 왜 함수에 용어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자, 영어로 이거라고 합니다. 뭔 뜻일까? 펑션. 저 뭐야? 영어 뜻이 뭐야, 저게? 기능, 뭐 관계 이런 뜻이잖아, 그치? 주어진 부분에서 함수라는 것 자체의 뜻은 모르겠지만 펑션이라는 단어 나와. 그래서 영어 사전을 쭉 찾으면 관계, 기능 이게 나오고 쭉 아래 내려가면 수학 해가지고 함수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 즉 여기서 말하는 함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식이라는 뜻, 관계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자, 우리는 여태까지 1차 함수도 배웠고 2차 함수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함수라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명칭 붙여서. 근데 함수스러운 내용은 배운 적은 있어. 초등학교 때.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건 정식 명칭이 아니야. 원래 길다란 명칭을 압축 축약해서 그냥 1차 함수라고 말하고 2차 함수 말하는 것 뿐인 거야. 원래는 길다란 명칭이야.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함수란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배워야 돼. 이게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때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배우고 2학년 올라가서 1차 함수 배우고 3학년 올라가서 2차 함수 배우고 이런 원래 단계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함수를 갖다가 뽑아서 고등부에 넣었어. 그럼 나머지 1차 함수, 2차 함수도 뽑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 걔네들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배우는 형태꼴이 역전된 형태로 배운 거야. 그래서 어떤 것만 뽑아 배웠냐면 식만 배운 거야, 식만.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식만 끄집어내서 이름 붙여놓고 그냥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것만 배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함수라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거의 어느 정도 배웠냐면 반도 안 되게 배운 거야. 그냥 몰라, 함수가 뭔지. 그 학생들 물어보면 함수가 뭐야? 그러면 1차 함수, 2차 함수요. 그게 뭔데? 식이요. 뭐 할 건데? 뭐 그래프 그려요. 뭐 해요. 이거거든. 근데 이거는 절반의 내용밖에 안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오늘 함수라는 내용 자체를 싹 다 한번 다 배워보고 뭐가 함수다라는 개념을 볼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함수에 관련된 개념을 한 번도 안 배운 건 아닙니다. 함수를 안 배운 것 뿐인 거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내용 배웠었어.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요? 이런 거. 여기에다가 뭔가 숫자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공장인가 봐. 막 변형을 해서 새로운 값이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곱하기 2. 뭐 이런 게 다 치자. 뭐 3을 넣었어. 몇 나와야 돼? 6 나오지.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지. 그렇죠? 이게 함수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원리야. 형태가. 무언가 대상물을 잡아서 어디인가에 대해서 연산적 개념을 포함시켰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값이 만들어낸 게 형태꼴. 이런 관계가 함수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안 배운 건 아니야, 실제로는. 근데 이걸 가지고 함수라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하고요. 자, 함수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게 함수가 아니라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게 함수야. 그래서 실제로 함수라는 것은 어떤 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관계를 말해. relation. 실제로 따진다라면. 그래서 어떤 관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관계 그러면 아니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대응. 물론 커다란 응가는 아닙니다. 자, 대응을 해야 돼. 대응이 뭐야? 대응이 뭘까? 어디 매칭시키는 거.
자, 오늘 이 세 학생이 이문을 들어와서 여기 있는 수많은 자리 중에 한 자리 딱 쪼개쳐서 앉았어. 관계지. 대응이고. 자, 우리가 어떤 뭐라 그래 이거 자판기 돈 넣고 딱 눌러서 사이다를 뽑아 마셨어. 이것도 대응의 관계야. 형태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적인 부분에서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와 대응은 되게 많아. 그래서 이 함수라는 것은 어떤 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관계 또는 대응을 말하는 거야. 근데 관계나 대응이라는 내용이 나오려면 대상물이 둘이 있어야 돼. 여기 자리에 앉는다라는 관계 따지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자판기에서도 뭐가 있어야겠어? 내가 고를 음료수가 있고 눌러서 그 음료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관계나 대응 관계 있으려면 대상물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대상물을 갖다가 표현해서 관계를 설정할 때 그 두 가지 대상물을 갖다가 그냥 너저분하게 쭉 나열한 것보다는 어떤 묶음의 형태꼴로 모아놓으면 좀 좋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학하려는 과정에서 배워오면서 어떤 묶음의 형태로 뭔가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들 가장 좋은 방식이 뭐겠어? 집합이죠. 그지? 그래서 집합을 배운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관계. 자, 어떤 숫자 1, 2, 3이 있더래. 있었어. 이만큼 묶어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어. 저 또 하나의 집합. 1, 2, 3, 4, 5, 6, 7이 있다 치자. 이만큼에서 하나의 또 집합을 만들었어. 근데 집합이면 항상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요 집합을 X라고 그러고 얘를 Y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뭘 만들어 넣을 거다? 어떤 관계에 대한 대응 관계를 만들 거야. 자, 어떤 대응 관계인지는 알아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 1은 3에다가 대응을 시켰어. 2는 5에다가 대응을 시켰어. 3은 7에다가 대응을 시켰어. 되나요?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 관계가 있었을 때 도대체 어떤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함수다라고 부르느냐? 자, 함수라고 부르는 상황은 딱 한 가지야. 어떨 때 함수라고 부르느냐? 용지모 없나?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거예요. 형들 보실 때. 에이, 종이. 하얀 종이. 여기 있다. 자, 주어진 이 대응 관계가 어떤 형태 안에서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질 거면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함수다 아니다의 관계를 볼 때는 화살표가 나오는 부분만 보면 돼. 되겠습니까? 어떤 관계? 여기에 있는 원소들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표가 한 개씩만 나오고 있다라면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는 식이 아니야. 함수는 식이 아니다. 함수는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 관계, 그 형태, 그 내용 되겠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함수 되겠지. 여기 있는 1, 2, 3이라는 원소에서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뭐가 되고 있어? 화살표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 어디로 간다라는 개념은 어디의 내용에 결합되냐면 함수의 종류란 부분에다 결합을 시킬 거야. 아,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대.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근데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배울 것이고 지금 봐야 될 건 뭐가 된다? 함수냐 아니냐만 봐야겠죠.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는 화살표를 받는 부분이 아니라 화살표가 나오는 부분 보셔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표 하나. 그러면 얘는 지금 함수겠네? 그치? 그럼 얘는 함수라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줘. F. 즉 얘는 F라는 함수인 거야. 쌤 꼭 F 써야 돼요? F는 저 F인가요? 네, 맞아요. 저 F야. 그럼 F만 써요? 아니 뭐 G 써도 되고 H 써도 돼. 기호는 한 가지 두 가지 뭐 아니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F 썼다는 이유는 뭐래? 이 함수는 F라는 함수인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땡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는 F라는 함수. 그 나중에 문제에서 이런 기호 나오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X에서 Y로 대응 관계 이루어지는 F라는 함수구나. 만약에 이게 G라고 부여했으면 얘는 G라는 함수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돼. 되겠습니까? 자, 이걸 갖다가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수학적인 함수일 거 아니야. 그 말은 뭐가 되겠어? 여기서 대응관계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는 뜻이겠지. 뭔가 규칙성을 갖고 함수를 만든다는 뜻이겠지. 그럼 생각해보자. 자, 여기 있는 1, 2, 3에다가 어떤 수익, 즉 얘 같은 건 비슷한 거야. 얘처럼. 이와 같은 어떤 연산에 의해서 얘네들이 나온 것인데 어떤 연산적 내용을 통해서 3, 5, 7에다가 대응관계를 만들었을 것이냐. 자, 뭐 하면 될까? 이 x값에다가 어떤 연산하면 얘가 나오겠어. 2배 한 다음에 1 더하면 되지. 그치? 얘네들에다가 2배 한 다음에 1 더하면 3, 5, 7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관계를 갖다가 식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x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니까 소문자로 나타내면 되겠네. 그래서 소문자 x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여기에 있는 y라는 원소가 되는 거야. 되죠? 그러면 이 f함수를 설명하는 관계식은 얘네. 그치? 근데 이 관계식이 몇 차식이야? 1차지. 따라서 이 식을 갖다 뭐라 불러? 이 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1차 관계 형태인 거야. 그래서 말을 확 줄여서 뭐라 부른다? 얘를 1차 함수로 부르는 것 뿐인 거야. 원래 명칭, 원래는 관계식을 말하는 거야. 1차 관계식. 뭐에 대한? F함수에 대한 1차 관계식.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쉽게 왕창 축약시켜서 1차 함수로 부르죠. 얘가 만약에 2차식이 붙어 있으면 이 주어진 함수 F에 대한 2차 관계식인 거야. 근데 줄여서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 뿐인 거야. 즉 우리는 뭐만 배웠다? 함수를 배운 게 아니라 관계식만 배운 거야. 관계식.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 자, 함수가 뭔지 갖다 놨죠? 되게 내용은 되게 쉬워. 함수가 뭔지는. 근데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이 함수라는 관계에다가 뭔가 명칭을 좀 더 붙이고 내용을 좀 붙여서 확장을 시켜서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름들을 좀 붙일게요. 자, 두 집단, 즉 두 집합이 존재를 하지. 요 두 집합 중에서 화살표가 시작되는 집합. X가 아니라 Y가 아니라 화살표가 시작되는 집합. 요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정의역이다. 그래서 주어진 부분의 첫째. 정의역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물론 요 함수에서는 X집합이 정의역이야. 조심할 건 무조건 X집합이 정의역인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는 화살표가 X집합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 뿐인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써야겠죠. 뭐겠어? 1, 2, 3. 자, 쟤를 정의역이라고 그래. 정의역. 이거는 저쪽에다 쓰자. 그러면 화살표를 받는 집합도 있겠죠. 이 집합 전체 애들. 이걸 갖다 뭐라 부른다? 쟤를 치역이라 불러. 치역? 공역이라 불러. 미쳤나봐. 쟤를 공역이라 불러. 되나요? 근데 이 공형 안에 보면 화살표를 받은 애들도 있고 화살표를 받지 않은 애들도 있겠지. 그랬을 때 이 화살표를 받은 얘네들 3, 5, 7을 갖다가 뭐라 부르느냐? 얘네들을 함수값이다라고 합니다. 함수값. 즉 3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 1에 대한 함수값, 5는 2에 대한 함수값, 7은 3에 대한 함수값인 거야. 그래서 이 함수값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이 함수는 F함수죠. 요 3은 1에 대한 함수값이겠지.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F1.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F2였을 거고 얘는 F3일 거야. 됩니까? 그래서 원래는 기호야 얘가. 이게 원래는 기호인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기호를 넘어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는 형태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뭔 뜻이야? fx라는 식 x에 1 넣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야 지금. 내용 자체가. 근데 원래는 기호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값을 갖다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쓴다라면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y 값은 fx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x라는 부분에 1, 2, 3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이런 뜻인 거야. 이해돼? 근데 주어진 거 보니까 얘도 y는이고 얘도 y는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fx를 2x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값은 어쨌든 간에 요 x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연산하는 거다 보니까 요 fx, x에다 뭔가 숫자를 넣으면 여기다 넣어서 계산한대 라고 이해하는 것 뿐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것들을 함수값이라는데 저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하느냐? 걔를 치역이다 그래.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자,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 이걸 말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자? 치역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처럼 F1의 값, F2의 값, F3의 값이죠. 그래서 쟤네들을 계산한 3, 5, 7로 써도 무방하다. 이게 치역이라 그래.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함수 그러면 여기에 내용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많은다면 자, 지금 보면 치역은 지금 공역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화살표 받은 애들만 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치역하고 공역 사이에 포함 관계가 만들어져요. 무슨 관계? 아하, 치역은 공역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런 관계가 있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야. 내용은. 될까요? 이게 함수야. 끝이야. 간단하지? 근데 이제 우리 여기다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겠지, 좀씩. 됐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1학년 때 배웠어도 돼. 중1 때 배웠어도 되는데 왜 올렸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안 배우고 고1로 올린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중1 때 함수, 집합을 안 배워서. 중1 때 집합을 안 배워서. 그래서 올린 거야. 그러면 예전에 중1 때 저걸 배웠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웠었는데 원래 집합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거야.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 너네 한 12년, 13년 전 선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너네가 좀 되게 늦게 배우고 있는 거지. 그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있던 걸 너네는 지금 고1 때 배우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너네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교과 과정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지.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조금씩 의미를 좀 부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관계식입니다. 앞에 생각해야 돼. 1차 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관계식. 그게 이런 것들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됐나요? 오케이. 자, 지울게요. 자, 아직 개념이 끝난 건 아닙니다. 으짜. 따르르르 짜자. 자, 그러면 함수란 무엇인가다라고 배웠으니까 여기에서 우선 파생될 수 있는 개념을 볼 건데 한 가지만 우선 볼 거야.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 우선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관계야. 이런 관계가 있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fx와 gx는 같다. f와 g는 같다. 뭐 같아? 느낌은. 그때 누가 대부분은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fx와 gx가 같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함수식이 같다야. 여기서 말하는 함수식은 함수 관계식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함수 관계식? 함수식은 좀 그러나? 함수의 관계식이랄까요? 이 뜻이야. 말 그대로 식이 똑같다고. 식이 같다고. 아니면 식에서 나오는 함수값이 같다. 이 뜻인 거야. 근데 여기는 f와 g가 같다는 뭐냐면 관계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두로 따지면 F와 G가 같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언급된 것보다 좀 더 폭이 넓은 내용인 거야. 왜? 어차피 관계식이 같아도 같은 거야. 근데 관계식이 같지 않아도 관계가 같은 경우가 생겨. 뭔 말이냐? 이건 예를 들어봐야 돼. 자, 서로 같은 함수. 조심할 건 서로 같은 함수 관계식이 아니라 함수야, 함수. 함수가 같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이 식이 같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말하는 거야. 얘를. 그러면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설명적 내용이 필요해요. 자, 함수가 같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의역이 주어져 있어. 자, 이문상 X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함수식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해. fx라는 식과 그 다음에 gx라는 식이 있다 치자. 자, 이럴 때 뭘 보일 수 있느냐? fa 값과 ga 값을 계산해 봤더니 같아. 자, 여기서 말하는 fx, gx는 식이 똑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어. 관심 없어 우리는. 같든 안 같든 상관없이 값이 똑같더래. 두 번째, fb의 값과 gb의 값도 똑같아. 세 번째, fc의 값과 gc의 값도 똑같아. 자, 여기 abc 뭘 말하는 거야? 정의역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정의역에 대해서 두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왔다라면 그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두 함수는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수 식이 같은 게 아니라 함수라고 하는 관계, F라는 관계와 G라는 관계가 같다로 말을 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서로 같은 함수를 말하는 개념이야. 될까요? 그래서 자, 요 13단원 함수의 뜻에서는 우선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과 요 서로 같은 함수, 요 두 가지만 우선 개념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될까?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출제되면 이걸 거꾸로 보는 경우가 있지. 얘니까 같다가 아니라 같대. 그러면 어떨 때 같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우선 이런 형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우선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되게 심플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 처음 배우는 것이고 아, 저런 거였구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점 봤으면 좋겠고. 됐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여기에 관련된 문제부터 하나씩 좀 건드려보죠. 됐지? 자, 그러면 지우고 문제 한번 봐보죠. 으쌰. 자, 지우개로 좀 바꿀게요. 자, 문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자, 124번. 두 집합 x와 y가 주어져 있어.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 뭔 말이겠어? x에서 화살표가 시작돼서 y 쪽으로 화살표 간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다시 말해 뭐가 되겠어? x가 정의역, y가 공역인 거야. 자, 이럴 때 기억, 니은, 디귿에서 함수인 걸 찾아라 그러는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식이 만들어지면 함수 아니에요 라고 생각들을 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함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함수는 관계, 대응을 말하기 때문에 식을 통해서 주어진 집합적 내용 가지고 관계를 보여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그 집합적 개념의 화살표 모양을 보여주는 게 가장 쉽죠. 자, 우선 기억 -2, -1, 0과 0, 1, 2. 자, 니은도 -2, -1, 0, 0, 1, 2. 자, 디귿 쟤도 -2, -1, 0과 0, 1, 2. 그래서 얘는 당연히 x였겠죠? 요 y고 얘도 x, 요 y. 자, 벤 다이그램은 귀찮아서 안 그릴래. 자, 주어진 모습 함수가 되는지 봐야 돼. 뭐 할 거야?
주어진 관계식에 맞춰서 관계를 만들어 보자. 자,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 넣어주면 2로 가겠네. 마이너스 1은 1로 갈 거고 0은 0으로 가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나오는 것만 보면 되죠. 그러면 화살표가 각각의 원소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럼 이 함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도 무방하겠죠. 즉 기억은 함수가 된다. 됐나요? 자, 다음 니은 뭐하지? x값 제곱한 다음에 1 빼래. 그럼 x값 제곱해서 1 빼면 마이너스 2는 갈 데가 없는데? 마이너스 1은 0으로 가면 될 거고 0도 갈 데가 없어. 그럼 끝이야. 자, 니은에 있는 저 정의역의 원소를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된 함수값 이거 하나밖에 정의가 안 되어 있어. 나머지 없어. 그럼 뭐야 얘는? 어휴, 함수가 안 되죠. 왜? 비었잖아. 됐나요? 자, 디귿은요. 쌤 저거는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함수의 형태야. 특정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식이나 값으로 저 함수를 설명하는 꼴들. 앞으로 많이 보게 돼요, 이제. 뭔 뜻이겠어? 0 이상에 대한 x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1로 다 보내고 0보다 작은 건 전부 다 2로 보내서의 뜻인 거야. 따라서 0 이상인 거는 0밖에 없지 뭘로 가라고? 1로 가라고. 0보다 작은 값은 다 2로 보내래.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야?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각각의 원소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표가 하나씩 나오고 있어. 그럼 얘는 함수 되겠지. 이 함수야. 따라서 얘는 여기다가 h하고 표시해도 되겠네. 즉 디귿은 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 124번 답은 3번이 답이다. 자, 함수라 무엇인가 형태. 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함수 되는 거 아닙니다. 관계가 나와야 돼. 어떤 관계? x집합이라고는 원소, 정의역의 원소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표가 하나씩 나오는 관계. 요게 완성돼야지만 함수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뭐 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찾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표시 뭐 어렵겠어? 뭐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치?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아무래도 함수에 대해서 관계하다 보면 함수 값이라는 걸 갖다가 열나 많이 하겠지,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아니 1학년 때부터 정비례, 반비례 배우면서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에서 우리가 주로 하던 것들은 전부 다 함수값에 관련된 문제였었어. 자,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대. 뭐야? x라는 정의역이 0 이상 4 이하면 무조건 요식을 갖다 쓰라는 뜻인 거고 4보다 큰 정의역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대. 뭐가? fx는 얘랑 똑같대.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저것에 따라서 f3과 f29의 값을 계산을 해보자. 그게 함수값이죠. 자, 함수값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부러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워낙 함수값은 다 해왔기 때문에 저거는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3은 간단하잖아. 이게 뭐 하는 거였어? 우리가 알던 대로 주어진 3. 자, 여기에 해당 사항 되는 x의 값이겠죠. 요 x에 3 넣어서 계산하세요. 뜻이겠지. 그렇죠? 그럼 얘는 뭘까요? f29. 자, f29. 29라는 값은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야. 4보다 커. 근데 주어진 4보다 큰 x에 대해서 어떤 값을 계산이 아니라 이런 관계가 있대. 즉 얘랑 값이 똑같다 이 뜻인 거야. 다시 뭐라요? f29는 뭐랑 똑같다? f25와 같을 거다. 근데 25도 아직 4보다 커? f21과 같을 거다. 아직도 4보다 크네? 17과 같을 거다. 13과 같을 거다. 9와 같을 거고 5와 같겠지. 아직도 4보다 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f1과 값이 똑같겠네. 누가? f29는. 근데 f1은 계산할 수 있지. 왜? 여기 있잖아. 0 이상 4 이하 x값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따라서 계산하면 얘는 몇 나온다? 2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기 F3 구한 4의 값과 F29 구한 2의 값을 더했으니까 답은 6 나와야 되죠. 뭐 이런 부분들. 자, 여기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태꼴로 주어진 함수식은 어떻게 보는 거냐. 이런 관계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125번.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자주 보게 되는 저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것도 나중에 보면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히 2학년 과정과 3학년 과정 올라가게 되면 저런 형태꼴은 아주 많이 보게 되지. 아주 많이.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126번. 자, 지울게요.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어떤 함수, 식이 아니라 f라는 관계가 있대. 식은 안 주어졌네? 그냥 f네? fx가 아니라. 보통 문제에서 fx 그러면 어떤 느낌이겠어? 아까 썼던 것처럼 어떤 식이 주어져야 돼. fx 그러면. 근데 여기는 fx가 주어진 게 아니라 관계가 주어져 있어. 식은 없고. 무슨 관계? 요딴 관계. 자, 이런 관계가 있어. 뭐래? 이 안에 어떤 2개의 숫자 더한 값은 각각의 함수값의 곱과 같다. 이런 관계래. 그래서 뭐 찾지? 조건이 있네? f1 값은 2라는 조건이 있었어. 자, 2가지를 합쳐서 우리 뭐 하자? 얘를 찾으래. 그러면 지금까지 중학교 3년 동안 배워왔던 걸 따져본다면 f7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fx식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서 이 관계 갖고 이게 무슨 식인지 어떻게 하고 만들어? 왜? 함수가 종류가 막 한두 개야? 엄청 많거든. 우리가 고3 끝날 때까지 몇 가지는 배울까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총 11개.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이름 붙일 수 있는 함수만 11종류야. 나중에 이과생들이 배우게 되는 미적 배우게 되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뭐 볼드모트도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함수도 열나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11가지 종류야. 그럼 거의 그 중에서 우리는 꼴랑 2가지 배운 거야 지금. 11가지 중에서 2가지 배웠어. 이제 나머지 9가지를 앞으로 쭉 배워야 돼. 그래서 올해 이 2학기 때 배울 게 2가지를 더 배울 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러니까요. 종류가 되게 많아. 만약에 우리가 함수의 종류를 다 배웠다라면 이거 보자마자 얘는 무슨 함수가 나왔을 거야. 쟤는 무슨 함수냐면 쟤는 지수함수 말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년 1학기쯤 되면 내년 1학기 되면 배우게 되는 지수함수 꼴에 대한 내용이야. 물론 지금 수원 선행하는 학생들 배웠지만 내가 저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어제 지수함수 봤는데 저런 거 없던데? 없죠. 안 했으니까. F란 내용 붙여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가 된다? 얘는 fx식이 뭔지 몰라.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값을 찾겠는데? 이 관계와 요 조건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7을 넣었을 때의 값을 직접 만들어 내보려고. 말 그대로 요 x하고 y에다가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값을 만들어 내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126번 같은 케이스의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x, y에 뭘 넣어야 되는데? 뭐 이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 자, F7 여기 내용대로 해석한다라면 F7을 갖다가 1 더하기 6으로 해석해도 되고 2 더하기 5로 해석해도 되고 3 더하기 4로 해석해도 되겠지. 그쵸? 그러면 주어진 걸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도 되겠어? F1 곱하기 F6이라고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F2 곱하기 F5라고 계산해도 무방하고요. F3 곱하기 F4다라고 해석해서 문제 풀어도 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구해서 계산하면 그게 답이겠지. 그쵸? 자, 그래서 딱 보면 F1이 있어. 그러면 F1을 갖다 출발해서 여기에 있는 1, 2, 3, 4, 5, 6 중에 뭔가를 또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자, 1단계. 한번 이렇게 넣어봅시다.
x에 1 넣어보고 y에 한번 1 넣어보자. 자, x에다 1 넣고 y에 어디다가 저기 저 관계식에다가. 그럼 넣어주면 뭐가 나오겠어? f2는 f1 곱하기 f2겠네요. 그치?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럼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어차피 f1은 2였으니까 이제 4 나올 거야. 어이구, 이게 4네? 그럼 f5를 구해야 되나? 그럼 f5를 구하려면 뭘 넣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순차적으로 값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두 번째. 자, f2를 구했으니까 이런 거 구할 수 있겠다. x에 1 넣고 y에 2 한번 넣어봤어. 그럼 뭐 나와? f3은 f1 곱하기 f2 되겠지. 그럼 몇 대요? f1은 2였고 f2는 4였으니까 8 나올 거야. 이거 8이 돼. 그럼 끝났네. 지금 F2도 구했고 F3도 구했으면 F4도 구할 수 있고 F5도 구할 수 있어. 그 나는 뭘 구할 거다? 난 요거 구하려고.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F5를 구하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X에다가 2 넣고 Y에 3 넣어도 되잖아. 그럼 대입하면 F5의 값은 F2 곱하기 F3으로 나타낼 수 있을 테니까 4, 8, 32 나오죠. 오케이, 말이. 이거 30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끝났지? 답은 128. 뭐 이런 관계들. 그래서 주어진 저 관계 X와 Y에 어떤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형태인데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떤 내용을 뭘 집어넣어서 찾을 것이냐. 되게 아주 암담할 게 많거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형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가 터득한 풀이법은 뭐 나중에 가르쳐드리겠지만 우선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오케이. 자, 126번은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지우고요. 자, 이번엔 127번. 자, 정의역이 원소 4개 주어져 있고 함수가 주어져 있고 치역이 주어져 있대. 그때 A값, B값을 구하래.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함수 주어져 있고 치역이 주어져 있다. 이걸 갖다가 초등틱하게 설명을 한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초등틱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인 거야. 요따가 X값을 넣어. 그럼 여기에서 Y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안에서 어떤 과정이 있어? 들어간 X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연산을 하는 거야. 그럼 Y가 나오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이 X가 뭐가 되겠어? 얘네가 정의역이지. 얘가 치역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초등틱해. 물론 초등학생들은 이런 식을 배우진 않지만 됐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자, X란 정의역이 있어. 마이너스 1, A에 2에 B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치역이 뭐가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뭐 있다? 마이너스 2라고 5가 있다. 자, 이게 함수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함수가 어떤 함수가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y는이라고 써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나는 임의로 f라고 쓸게. 그래서 함수식은 뭐야?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었던 거야. 이 정도면 이제 고등틱한 거지. 요건 초딩, 요 고딩,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뭐 찾지? 이때 A값, B값을 찾아라. 자, 조심할 건 이거 치역이야. 공역이 아니라 치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야? 얘네는 화살표를 받은 애들인 거야. 마이너스 1과 5는 마이너스 1과 5 중에 몇 개만 받았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과 5는 다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야. 그러면 자, 한번 쟤네들 좀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죠.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몇 나와? 이거 5 나와.
자, A하고 B는 모르겠어. 자, 2 넣어보자. 2는 4, 2, 3은 6, 5, 마이너스 1이네. 오? 벌써 치역이란 걸 다 메꿨네. 그치? 그럼 A하고 B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네. 그쵸? A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와도 돼, 얘가 나와도 돼. B를 넣었을 때도 얘가 나와도 얘도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그랬을 때, 자, 그러면 A하고 B를 어떻게 찾죠? 자, 말 그대로 뭐야?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1, 2여도 되고 5여도 돼. 그치? FB도 마찬가지입니다. FB의 값도 마이너스 1, 2여도 되고 5여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FA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얘네가 나오는 A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방정식으로. 그치? 그래서 뭐가 된다? 첫째,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될 때와 둘째,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5가 될 때 A 값을 구해봅시다. 될까요? 자, 몇 돼요? 여기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A 값은 뭐야? 이 A 값은 1 또는 2였겠지. 쟤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였을 거야.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얘도 마찬가지죠. 식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B를 넣었을 때 여기는 A 대신에 B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에서 첫 번째 B 값은 뭐가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올 수 있고 똑같이 두 번째에서도 B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올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까지?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 각각 A도 넷 중에 하나일 거고 B도 이 네 개 중에 하나였을 거야. 그럼 이 값들 중에서 되는 걸 찾자. 첫째, 이게 집합이지. 자, 집합을 만들어낼 때 기준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똑같은 원소는 두 번 쓰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원소다. 맞나요? 두 번째, 여기 주어진 숫자가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됐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는 암묵적으로 나열시키지. 크기 순서대로. 그럼 우선 딱 봤을 때 뭐 있어? 여기에서 마이너스 1하고 2는 안 돼. A, B는. 왜? 어차피 A, B는 얘랑 다른 숫자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지우고요. 2도 지워야 돼. 또한 문제에서 언급하기를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남은 숫자 뭐 있어? 1 아니면 4인데 B가 더 크다며. 그럼 끝난 거지. B는 4여야 되고 A는 1, 2여야 되겠죠. 내용 되겠습니까? 그러면 A 빼기 B는 답이 마이너스 3 나올 거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127번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같은 관계 형태. 자, 함수값을 이용해서 정의역의 원소를 유추하면 해석해보자. 이런 문제들. 됐죠? 자, 다음 갑시다. 자, 128번. 있죠? 짠. 자, 다음 문제. 자, 13단원 마지막 개념 문제. 자, 어떤 집합이 있어요? X집합. 마이너스 1과 1이 원소야. 근데 제가 정의역이야. 자,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어. fx 함수와 gx 함수. 그런데 뭐라고? 이런 관계 있다. 뭔 관계야? 식이 같다가 아니라 관계가 같다. 관계가 같다. 즉 서로 같은 함수다. 그때 A값, B값을 구해라. 그럼 얘는 볼 거 없어요. 얘가 성립하려면 뭐만 성립하면 돼? 첫째, F-1과 G-1이 같고 둘째, F1과 G1이 같아야 돼. 이 두 가지가 성립해야 F함수와 G함수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던 거지. 그러면 연산하면 되겠죠. 자, F-1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 G-1은 몇 나올까요? 마이너스 5 나오나요? 자, F1 값은요. A 플러스 B입니다. 자, G1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 나오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여기서 A하고 B를 구할 건데 A, B에 대한 1차식 두 개 있어? 당연히 연립이겠지. 당연히 연립이겠죠. 뭐 볼 거 있겠습니까? 두 개 더 할까요? 둘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4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나왔을 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2면 당연히 A 값은 3 나와야지. 따라서 답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6. 자, 얘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함수가 같다, 뭔 뜻이다? 이런 내용을 만족시켜야만 함수가 같다라고 말한다. 이 뜻인 것이. 요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13단원. 함수란 무엇인가 봤습니다. 자, 함수는 식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그 관계가 어떤 형태꼴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함수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형태를 잘 생각해 주시고, 물론 지금 풀어본 이 예제 문제들이 함수에 대한 어떤 뭐 개념화된 문제 전부 다는 아니야. 더 확장시켜야 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인 건 요 정도 봐야 될 것 같아.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란 무엇인가 형태를 봤어요. 자, 13단원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